해외 ETF, 특히 ETF 성장과 배당의 역사가 어느 정도 입증된 미국 ETF를 직접 매수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에 발맞춰 지난해도 올해도 미국의 인기 ETF들을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들도 계속 출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 ETF들을 성장형과 배당형으로 나눠서 내게 맞는 ETF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직접 투자를 하는 것과 국내 상장 ETF를 통해서 우에 투자하는 것,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할지 등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머니입니다.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고 인기 있는 미국 ETF를 꼽으라면 SCHD, 슈드와 JEPI, JP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둘은 서로 다른 요인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슈드는 당장 배당금은 연 4% 미만으로 그리 크지 않지만요. 꾸준히 주가가 우상향함으로써 내가 매수했던 가격 대비 배당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성장 배당형 ETF라면요. JP는 당장 매달 지급되는 배당률이 높은 고배당주라는 서로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슈드는 2011년 10월 출시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배당 성장 ETF로 미국 배당주 상위 100개를 추종하는 ETF이고요. JP는 JP모건스의 노련한 펀드 매니저들의 포트폴리오 구성, 여기에 커버드콜을 결합한 액티브 ETF로 주가 하락폭을 최소한으로 하여 고배당률을 내는 ETF입니다. 이 둘은 수익을 내는 지점이 다른데요. 배당률은 JP가 슈드 배당률의 3배 가까운 터라 퇴직을 앞둔 노후 생활비가 필요한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대신 주가 상승을 통한 시세 차익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배당률이 연 4%가 안 되지만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장기 곡선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결국 내가 매수한 가격 대비 배당률이 올라가게 되는 배당 성장형 ETF입니다. 따라서 받은 배당금을 재투자하며 꾸준히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청년층이라면 슈드를, 노후 생활비로 쓸 계획인 장년층이라면 JP를 더 추천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들 ETF를 추종하는 국내 ETF들을 비교해 볼까요? 먼저 슈드 추종 ETF들입니다. 지난 21년 한국 투신운영의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이 슈드를 추종하는 ETF로는 처음 출시된 이후에 지난해에는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그리고 올 7월에는 미래에셋의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해마다 하나씩 출시되었습니다. 매매 거래 수수료까지 합친 실부담 비율은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월등히 저렴합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자산 규모는 출시 4개월도 안 되었는데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분배금은 지난 9월 기준으로는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가장 많았으며 셋 다 원조인 미국 슈드와는 달리 월 배당 ETF입니다. 지수 추종의 커버드콜 채권을 결합한 JP 상품 구조와 유사한 국내 상장 ETF로는 타이거 미국 배당 3% 프리미엄 다우존스와 미국 배당 7% 프리미엄 다우존스 ETF입니다. 모두 올해 출시되었으며 기초 지수는 슈드를 택하지만 수익 구조는 JP를 차용한 커버드콜 ETF입니다. 슈드를 추종하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또 같은 지수를 추종하지만 JP와 유사한 커버드콜 ETF인 타이거 미국 배당 3%, 7% 다우존스 세 ETF를 비교해 보면요. 수수료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월등히 저렴합니다. 반면에 분배금은 타이거 7% 다우존스가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비해서 3배 가까운 분배금을 받습니다. JP와 유사한 ETF로는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도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삼성 자산운용에서 출시했고요. S&P 지수 추종의 커버드콜 액티브 ETF로 JP와 사실 더 유사한 수익 구조입니다. 가장 큰 매력은 연간 분배율 6.32%로 매달 주당 53원 정도의 꾸준한 배당금이 지급되어 꾸준히 나옵니다. 기초지수인 S&P 인덱스 PR의 수익률을 약간 하회하며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은퇴 후 생활비 자금용이라면 투자 적격인 ETF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고배당주 타이거 7% 다우존스가 월 1% 가까운 분배금이 나오는 걸 감안하면 이 둘 중에서는 타이거 미국 배당 7% 다우존스가 수수료나 수익률 면에서 더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미국 나스닥 지수 추종 ETF인 QQQ입니다. 나스닥의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100개 기업의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입니다. 액티브 ETF와는 달리 패시브 ETF는 보다 지수에만 충실합니다. QQQ는 배당보다는 성장에 많이 무게를 둔 ETF여서 연 배당률은 사실 1% 미만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 평균 10% 이상의 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QQQ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선물이나 인버스 합성 ETF를 제외한 4개 ETF들을 비교해 보면요.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ETF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 ETF의 순자산총액 규모도 모두 큰 편인데요. 이 중에 실부담 비용이 가장 낮은 곳은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으로 0.1505%입니다. 이 네 가지 ETF 모두 수익률은 연초 대비 약 50%, 1년간 수익률은 약 30% 전후로 비슷해 보입니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은 나온 분배금이 자동 재투자되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에이스, 타이거,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 모두 연 0.5% 미만의 배당금을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QQQ와 유사하게 분배금보다는 나스닥 성장을 따라가고 싶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ETF입니다.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면서도 연 11%가 넘는 분배금을 지급하는 고배당주도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콜 합성 ETF인데요. 지난해 9월 출시된 이후에 매달 1% 이상의 분배금을 꾸준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매 중개 수수료까지 포함한 실부담 비용은 0.5283%로 평균 수준입니다. 배당금을 제외한 누적 성과 그래프 추이도 기존 지수를 꾸준히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노후 현금 흐름용 ETF로 아주 적합해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선호되는 미국 ETF들과 또 이들을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직접 미국 ETF에 투자하는 것과 또 국내 상장 ETF를 통해서 우회 투자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떠오르는 첫 번째 차이라면요. 미국 ETF를 직접 투자한다면 달러로 현지 주식장이 열리고 있는 동안에 매수 매도를 해야 하는 거고요. 국내 상장 ETF로 우회 투자를 하게 된다면 원화로 거래 시간에 맞춰서 매수 매도를 해야 하는 걸 겁니다. 이 밖에 또 다른 세제상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분배금 즉 배당 수익의 세금은 둘 다 동일합니다. 즉 해외 ETF와 국내 상장 해외 ETF 모두 배당 소득세 15.4%가 부과되고 세전 기준 배당 소득은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대상이 됩니다. 차이가 있는 것은 매매 차익인데요.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는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이 됩니다. 해외 ETF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세율인 양도소득세 22%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 투자할 경우라도 직접 미국 ETF를 매도하는 것이 훨씬 세금이 많아 보이지만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닌 이유는요. 국내 상장 해외 ETF와는 달리 해외 ETF는 손익 통산이 됩니다. 그래서 실세금 부과액 자체가 크게 낮아질 수 있고 또 손익 상계 후 순수익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되는 데다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ETF 두 가지 종류의 투자에서 한 ETF에서는 1,500만 원의 수익을 거뒀지만 다른 ETF에서는 500만 원의 손실이 났다면요. 손익 통산에서 순수익은 1,0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250만 원은 비과세 기본 공제를 제하면 총 750만 원에 대한 22% 양도세 165만 원을 내게 됩니다. 이번에는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해외 ETF로 투자해서 마찬가지의 수익과 손실을 기록했다면요. 이 손실에 대해서는 전혀 손익 통산이 되지 않으니까 수익 1,500만 원에 대한 15.4%의 세금, 즉 231만 원이 원천 징수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전 수익 1,500만 원은 고스란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되어서 피부양자였다면 이 수익만으로도 건보료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금융소득이 500만 원 이상 발생한다면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가 되고 직장 가입자라고 할지라도 추가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 계좌와 ISA 계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국내 상장 ETF를 통해서 우회 투자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일반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직접 미국 ETF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예를 들어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납입 한도까지 다 투자하고도 여유자금이 많을 경우에는 차라리 해외 ETF를 직접 투자하는 것이 세금이나 건보료 면에서는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여서 ISA 투자가 안 되는 경우도 직접 해외 ETF 투자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이 밖에 이미 미국에 직접 투자한 주식에 손실이 난 상태라면 직접 투자해서 손익 상계함으로 순수익을 크게 낮출 수도 있습니다. 또 배당 수익이 많은 ETF보다는 성장세가 좋은 ETF, 예를 들어 JP보다는 QQQ가 직접 투자용으로는 좋게 보이는 게요. 배당 수익은
소득은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매매 차익은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되어 비과세인데다가 초과분에 대해서도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국내 상장 ETF를 통해서 해외 ETF를 우회 투자할 경우입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ISA 모두 배당 수익이나 매매 차익이 발생해도 15.4%를 내야 할 배당 소득세를 연금 수령이나 해지 시까지 과세에 이연할 수 있습니다. 생긴 수익금은 고스란히 비과세로 재투자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고요. 과세에 이연된 세금은 ISA의 경우 해지 시에 손익통산 후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 그리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9.9%의 분리과세를 내게 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IRP는 연금 수령 시에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를 나이에 따라 차등 납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 독보적인 1위입니다. 참 반갑지 않은 일인데요. 더구나 우리나라의 심각한 인구 감소율을 떠올리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해야 할 허리 부분의 경제활동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은 결국에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정부의 노인복지는 오히려 지금보다도 못하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현금 흐름이 사적연금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빠르면 빠를수록 이 IRP나 연금저축펀드 이런 연금 계좌를 잘 활용해서 투자하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데일리 머니였습니다.